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작도와 합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 개념을 공부하는 데 앞서서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학교에서 그리고 선생님이랑 컴퍼스와 자를 가지고 삼각형 세 가지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잠깐만 기억을 되짚어 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작도를 했냐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삼각형을 그렸고요. 자, 두 번째는 두 변의 길이와 자, 우리가 그리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으로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요걸 가지고 삼각형을 그렸고, 두 번째는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있는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삼각형을 하나 그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변의 길이와 그 한 변의 양쪽 끝 각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알려줬을 때 삼각형을 각각 그렸잖아요. 자, 선생님이 그때 이 삼각형을 그리는 조건도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알 때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얘네들이 주어지게 되면 삼각형이 딱 하나로 그려진다. 그 말은 그것을 만족하는 삼각형이 딱 하나로 결정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질 때 삼각형이 딱 하나로 정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처음으로 그렸던 작도했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자, 두 번째, 두 변의 길이를 주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의 크기를 알 수 있을 때, 주어질 때, 마지막 한 변의 길이와 그 변의 양 끝각, 각 하나가 아니라 변 하나가 있으면 여기 몇 도, 여기 몇 도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 우리가 삼각형을 하나로 그릴 수 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이 1번 내용인데요.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무조건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건 초등학교 5학년 때도 공부를 했는데, 단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커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변의 길이가,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변의 길이가 각각 3cm, 4cm, 5cm 이렇게 주어진 건, 짧은 두 변이 3하고 4잖아요. 그래서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제일 긴 변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짧은 두 변의 길이를 더해도 5보다 크지 않거든요. 똑같죠, 그쵸? 우리가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게 되면 삼각형이 결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변의 길이를 우리가 다 알아도 삼각형을 그릴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 길이를 가지고 삼각형을 작도를 한번 해보시면 삼각형이 안 그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 자, 그러면 삼각형이 어떨 때는 결정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되는 건데요. 이건 사실 중요한 개념은 위에는 1번이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2번을 왜 정리를 해 두었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삼각형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의하자라고 해놓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읽어볼게요.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4번.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지만, 그래서 그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크지 않으면 삼각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자, 5번. 세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각을 세 개를 알려줬다라고 그래서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정삼각형은 다 60도잖아요. 세 각이, 그쵸? 자,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 하지만 우리가 정삼각형의 세 각을 안다라고 해서 정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런 크기의 정삼각형도 있을 수 있고, 조그만 정삼각형도 있을 수 있고, 더 큰 정삼각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삼각형의 세 각만 알게 되면 삼각형의 크기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로요. 자, 그 다음에 6번.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아닌 다른 각이 주어질 때, 자, 예를 들어서 두 변의 길이가 3하고 4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의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아니라 다른 각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 4cm를 이렇게 그리고 3cm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여기에 각의 크기를 딱 알려주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를 딱 이어서 삼각형을 완성하면 되는데, 이 낀 각을 알려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도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60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여기에는 이 3cm가 어떻게 그려져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렇게 돼야 되는지, 혹은 아예 안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이렇게 누워져서 더 작은 각도가 돼서 이 3cm랑 만나서 만나지는지, 만나면 이렇게 만나서 삼각형이 되는지, 이렇게 만나서 이런 삼각형이 되는지 하나로 정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낀 각이 아닌 다른 각을 알려줄 때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기초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결정되는 경우를 찾는 기초용의 문제가 되겠고요. 이거 선생님 깜빡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써놓지 않았는데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질 때 A, B, C가 하나로 정해지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으면 X를 하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먼저 삼각형을 그려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려놓고, 대신 삼각형을 그림을 그릴 때는 요렇게 A, B, C 꼭지점은 대문자로 써주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땐 뭐만 확인하면 되죠? 이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 얘랑 더한 게 얘보다 커야 하는데 크지 않죠? 그래서 얘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도 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거 한번 해볼까요? 자, A, B가 4cm. 자, 이거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4cm고요. 그 다음에 BC가 3cm, 여기가 3cm고, 각 A, 여기가 45도다. 자, 우리가 두 변의 길이와 각 하나를 알려줄 때는 그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있는 끼어 있는 각을 알려줘야 되는데 다른 각을 알려줬죠. 그래서 얘도 대표적으로 삼각형을 그릴 수 없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각 B가 50도. 아하, 여기가 50도래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5cm, 여기 5cm고요. 그 다음에 C가 70도랍니다. 여기가 70도.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삼각형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각 A가 30도. 아하, 여기 30도래요. 여기 30도. 그 다음에 각 B가 70도. 여기 70도. 그 다음에 각 C가 80도.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볼 필요도 없이 세 각의 크기를 알려준 거네요. 우리가 각 세 개를 알려줬다라고 그래서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위에서 공부했었죠. 우리가 위에서 보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은 삼각형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되는 경우, 그죠? 그래서 세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우리가 학습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거 한번 해볼게요. AC의 길이가 5cm. 아하, 여기 5cm. 그 다음에 BC가 7cm. 여기 7cm. 각 C가 100도. 자,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있는 끼어 있는 각을 알려줬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AB가 5cm. 여기 5cm고요. 자, BC가 4cm, 여기 4cm고요. 자, CA가 8cm. 세 변의 길이를 알려준 거네요. 세 변의 길이를 알려줬을 땐 짧은 두 변의 길이를 더한 게 제일 긴 변보다 크면 되는데 이거 더하면 9고 9는 8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어진 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네요. 그래서 확인은 짧은 두 변의 길이를 더하면 11이 되는데 그게 제일 긴 변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거는 삼각형을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빠르게 A, B, C 이렇게 이름 주고요. 자, AB가 5cm고요. 그 다음에 BC가 6cm고 각 C를 알려줬네요. 이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변의 길이를 알려주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을 알려줘야 하는데 다른 각을 알려준 거죠. 얘는 우리가 삼각형이 안 되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걸 한번 볼까요? 자, 마찬가지 삼각형 예쁘게 하나 그려보고요. 자, 각 B가 50도.
그 다음에 각시가 60도,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8cm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를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형을 작도했던 세 번째 경우가 되겠죠. 삼각형이 그려지고요. 다음 거는 각만 3개 알려줬네요. 우리가 이게 실수하기 쉬운 세 변의 길이를 알려줬을 때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제일 긴 변보다 큰 걸 확인하고 그릴 수 있는 거지, 각만 3개 알려줄 때는 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형 그리고 꼭지점 이름 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 써볼까요? H가 3cm네요. 여기 3cm고요. 여기가 30도 여기 알려줬고 여기를 알려줬어요. 선생님,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면 여기하고 여기를 알려줘야 되는데 얘를 안 알려줬으니까 이건 그릴 수가 없네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삼각형은요 각 두 개를 알려주면 3개 다 알려준 거나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180도에서 각 B를 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각 C를 빼서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여기가 30, 여기가 90이니까 30, 90도를 빼서 60도 하고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를 아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삼각형이 그려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작도할 때는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를 알려줘야지 작도를 할 수 있었지만, 어떤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은 조금 더 바뀌게 됩니다. 조금 더 조건이 완화가 되는데요. 조금 더 부드럽게 조건이 바뀌게 되는데, 두 각의 크기와 아무 한 변의 길이만 알아도 우리가 자동으로 세 각이 다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를 알게 되면서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중요한 거니까 다 써놓으면 좋겠죠. 우리가 결정 조건에서는 두 각의 크기와 아무 한 변만 알려줘도, 길이만 알아도 삼각형이 결정된다. 결정된다는 얘기는 유일하게 하나로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겠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자, 사실 우리가 좀 전에 조금만 더 잔소리 한번 해볼게요. 부연 설명했을 때 우리가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각 하나를 알 때는 그 각은 반드시 그 사이의 각을 알 때 삼각형을 그릴 수 있었어요. 얘는 굉장히 그 조건이 까다롭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지만, 우리가 삼각형에서 각 두 개를 알려주고 아무 한 변이나 길이를 알려줘 버려도요, 여기를 알려줘 버려도 삼각형에서 각 두 개 알려준다는 얘기는 저절로 여기도 알려준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면 180도에서 이거 두 개 빼면은 여기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에서 두 각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세 각을 다 알려준다는 얘기다. 그럼 아무 한 변이나 잡아도 세 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극각의 크기는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삼각형이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 한번 볼까요? 자, 변의 길이가 3개가 주어졌고요. 우리가 확인할 건 이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제일 긴 변보다 큰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8 더하기 5는 13이고 13은 13보다 큰 건 아니죠. 똑같은 거니까 얘는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의 기본 수준의 문제. 여러분들은 지금은 지필고사가 1학년 때는 폐지되었지만 예전에 시험 볼 때는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라는 수준의 문제가 되겠네요. 자,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 자, 핵심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질 때 삼각형을 딱 하나로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를 알 때. 세 번째,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그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자, 여러분들 듣기만 하면은 머릿속에 안 들어가고 재미없고 졸리고 딴 생각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간중간 텀이 있으면 선생님 말 탁 잘라서 본인도 입으로 막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 1번 선생님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라고 읽기 전에 선생님이 1번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벌써 딱 보고, 아,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혹은 뭐 세 변 하고 입으로 말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아씨, 나 이거 아는데, 머릿속에 딱 답이 떠오르는데, 아, 귀찮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입 밖으로 나올 때 그 소리가 다시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고 다시 머리에 기억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왕에 같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거라면 확실하게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겠죠. 자, 잔소리 그만. 2번 하겠습니다. 자, 주의할 건 뭐다? 단 세 각의 크기가 주어진다 라고 그래서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개념 때 주의하자라고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세 번째, 기호만 주어진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밑에 문제들을 보게 되면 삼각형 그림이 없고 막 기호만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삼각형을 그려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ABC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1번부터. 근데 1번은 딱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그릴 필요도 없어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삼각형이 되는지 뭐만 확인하면 돼?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 7이네? 그게 제일 긴 변보다 큰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오케이, 너는 삼각형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자, 2번은요,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쫙 그리고요. 자, 그럼 A, B, C. 그 다음에 AB가 8cm, BC가 7cm. 그 다음에 여기를 알려줬네? 우리는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의 각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삼각형이 아니겠죠. 그럼 조금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이에 끼는 각이 뭔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얘하고 얘를 봤을 때 각 꼭지점 B가 똑같죠. 그렇죠? 그 말은 두 선분이 꼭지점 B에서 만난다는 얘기고, 두 선분과 선분과 만나는 사이각은 각 B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각 B가 나와야지 이 문제가 삼각형이 되는데 B가 아니라 A라서 틀린 거죠. 이건 팁. 근데 되도록이면 도형 문제는 그림 그려서 푸는 게 다른 도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더 좋은 습관이다라는 거죠. 자, 3번. 3번도 지금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자, 그럼 얘도 여러분들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선생님 방금 알려줬던 방법을 쓴다면, 이 선분들을 이루고 있는 점들을 보니까, C에서, 점 C에서 만나는구나. 그럼 내가 각 C가 그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되니까 각 C를 알아야 하는데, 각 A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삼각형이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은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삼각형 그냥 대충 하나 그리고요. 자, BC가 9니까 여기 9, 여기 AC 12, 그 다음에 각 A라서 여기를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필요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법을 푸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선분 AC, 그럼 AC의 양 끝에 지금 현재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각이 두 개가 알려주게 되면 변은 아무렇게나 알려줘도 삼각형이 그려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각 두 개, 변의 길이 하나, 오케이, 그려진다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 5번은 지금 변 두 개하고 각 하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인 각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선분들의 점들을 보니까 꼭지점 C에서 만나는 선분들이잖아요. 그 말은 각 C가 끼인 각이 된다는 얘기고, 각 C를 알려줘야 되는데 B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아니다. 얘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면 샥샥샥 A, B, C, A, B, C는 7cm, CA는 5cm고 여기를 알려줘야 되는데 얘를 알려줬네? 얘가 필요한데, 그치? 그래서 이건 삼각형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 조금 이율배반적인데 선생님이 3번에다가 그림 그려서 한번 해봐 라고 해놓고 선생님이 그림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버렸네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그림을 그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또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조금 우리 빨리 푸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1번을 봤더니 변 3개가 주어져 있고요. 3변이 주어질 땐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제일 긴 변보다 크면 되는데 5랑 7이랑 더한 게 10보다 크죠? 그러니까 너는 삼각형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은 뭐가 주어졌나요? 각 두 개와 변 하나가 주어지게 되면 무조건 삼각형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변 3개가 주어졌어요. 확인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제일 긴 변보다 커야 하는데 그렇지 않네요. 똑같죠? 넌 안 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4번은 변 두 개와 그 다음에 각 하나가 주어졌는데 그럼 이 각은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선분을 이루는 꼭지점을 봤더니 끼인 각은 뭐가 되는 거죠? 각 B가 되겠죠? B가 공통이니까. 그런데 각 A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너도 안 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5번은 세 각을 알려준다 라고 그래서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이 단원의 개념을 여러분들 잘 숙지하고 있으면
도형을 그리지 않고도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선생님이 왜 도형을 그리라고 했다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게 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도형이 안 주어진 도형 단원의 문제는 기본적인 접근법은 그 도형을 여러분들이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각 B의 크기와 AB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해서 각 하나가 정해지도록 하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조건을 모두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각 하나와 변의 길이 하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이 되려면 각 두 개와 아무 변 하나만 주어줘도 삼각형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원래 시작은 뭐였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여기가 주어지고 여기가 주어지고 여기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삼각형을 우리가 하나로 작동할 수 있었는데 사실 굳이 이렇게 양 끝각이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하고 여기가 주어지고 아무 변이나 주어져도 삼각형은 두 각의 크기를 알려주게 되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도 자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80에서 문제에서 알려준 각을 빼서 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 변이나 알려줘도 그 변의 양 끝각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되면서 작도가 된다.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 하나와 변 하나의 길이를 아니까 각 하나만 더 알게 되면 일단 두 각과 한 변의 길이를 아는 거니까 되는 거고요. 각 C를 알아도 각 B, 각 C, 각 두 개의 변의 길이 하나라고 해서 알 수 있고요. 일단 기억 리에는 그래요. 그래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디귿을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은 각 B 알고 선분 AB 알고 선분 BC 아는구나. 자, 이 상황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ABC하고 AB의 길이 OK, BC의 길이 OK 알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안 해? 그러면 디귿이 충족되게 되면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을 안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돼서 디귿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바로 이 상태에서 봤을 땐 변 두 개가 주어졌고 그 변을 봤을 때 두 변이 만나는 꼭지점이 B니까 각 B를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얘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여기다가 있죠. 자, 리을. 자, 리을은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ABC 이렇게 잘 안되면 그림 그려봐야 되는 거지. 자, 일단 문제에서 알려준 건 뭐냐면 각 B와 AB의 길이. 오케이. 자, 여기는 각 B와 여기는 얘를 알려줬대요. 자, 그 다음에 리을에서 AC 여기를 알려줬네. 자,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낀 각을 알려줘야 되는데 MNR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얘는 쟤를 알려준다라고 그래서 삼각형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얘는 조금 우리가 빨리 푸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AB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보기 중 ABC가 하나로 정해지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모두 무엇인가?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을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기억 경우에는 AB, BC고 B에서 만나니까 각 C가 아니라 각 B가 끼인 각이 되겠죠. 너 탈락. 자, 그 다음에 AB, BC, CA 세 변의 길이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라고 그랬을 땐 우리가 삼각형이 결정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의문사항이 생길 거예요. 아니 선생님, 세 변의 길이를 알려줘도 우리가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제일 긴 변보다 커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점을 갖는 학생은 공부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문제 자체에서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요, 그냥 그 조건은 충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는요, 문제에서 걔네들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을 때 확인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은 각 두 개와 변 길이 하나 알려준 거죠. 무조건 된다라고 그랬어요. 리을도 각 두 개와 변의 길이 하나 알려준 거죠. 무조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음 볼까요? 미음. 자, 미음. 자, 선분 AB, 선분 BC, 그리고 꼭지점 B에서 만나니까 그 사이의 꼭지각은, 사이에 끼어있는 각은 각 B가 되겠죠? 얘는 맞게 다 준 거네요. 미음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읍을 확인을 해볼까요? 변 AB, A씨고, 그러면은 A라는 점에서 두 변은 만나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사이에 끼인 각은 각 A가 돼야 되겠죠. 비읍은 틀리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네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